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2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고요. 오늘 역시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증시가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증시가 아직 미국 나스닥 다우의 영향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인 순항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어쨌든 또 그래도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현금화를 하던가 이제 그런 작전은 이제 나름대로 단기적인 분들은 이제 조금은 면밀하게 세밀하게 작전을 짜야 되고요. 기사들을 조금 보시면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해가지고 장기간 반복 범행,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져. 그래서 이제 경남은행이면 이제 지방은행이죠, 지방은행.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3천억 원을 간부가 오랫동안 횡령을 했습니다. 이런 부실들이 드러나면 그 다음 뭐죠? 이제는 제2금융권과 건설업체가 이제 거의 10월 이후 10월부터 11월 사이부터 엄청난 부도가 예고되고 있죠. 물론 지금도 많이 중소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지만 금융권 쪽으로도 이제 이러한 뭔가 통폐합이 되거나 어쨌든 정리되는 이러한 이제 제2금융권 중심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행들의 이런 부실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몇 년 좀 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회사 돈 3천억이 넘는 회사 돈을 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중형을 신고받았다. 53세죠.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이 맨 처음에 됐는데 계속 늘어난 거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근데도 안 걸렸다 이거죠. 이게 횡령액도 3천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게 PF나 이런 거 다 건설 그런 거 관련돼서, 그죠? 이거는 두 사람은 이제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의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금을 빼돌린 것이다. 그래갖고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자신들이 조작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댐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댐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칩시다. 강둑에. 그럼 댐이 요만한 구멍이 하나 났을 때는 물이 졸졸졸졸 흐르죠. 졸졸졸졸 흐릅니다. 졸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 뒤에 어느 순간 이게 커져갖고 이제 그때부터 감당 못하게 되고 나중에 댐이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댐이 무너지기 전에는 작은 그러한 부실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투세 얘기, 금융투자세,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세에 대한 이 진성준 씨가 있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그죠? 전북대, 그죠? 전주 출신이에요, 전주 출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이 많죠.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건 물론 진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 때 많이 터진 게 이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문 대통령 때 많이 퍼진 게 이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라인부터 해갖고 엄청난 게 막 터졌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 사모펀드 세력과 뭔가 결탁이 돼 있다는 얘기가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 기사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오는 기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주 근원원이 이 사모펀드 세력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갖고 지금 만약에 진성준 씨, 이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득을 누가 보죠? 사모펀드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가 가장 큰 혜택을 보죠. 왜 혜택을 보죠? 기존의 금투세가 이제 만약에 이자 만약에 매도하고 어쨌든 뭐 양도를 하고 블록딜을 하고 그 소득이 붙으면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49%의 세율을 냈었는데 이거를 이제 금투세로 한 번에 내게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그 금액이나 금액에 따라서 22%에서 한 27% 사이에 소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거의 2분의 1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과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1년에. 그래서 결국 사모펀드를 도와주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 진성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 공무원을 하다가 입성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 라인이죠. 문재인 라인의 사모펀드 도움 주고 그 앞잡이가 사모펀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모든 제도가 이 카르텔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르텔. 그래갖고 거의 마피아예요, 마피아. 집단이 마피아처럼 돼 있어요, 마피아. 그래서 이러한 수익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벌이든 못 건드려야지. 예, 그 재벌이 사람 죽이고 해도 깜빵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국대 그 축구협회 회장 있죠? 그분도 이제 엄청난 재벌가의 그렇죠? 현대가죠. 예, 근데 국대가 감독을 바꿔라. 여론이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80%? 한 90% 이상은 바꾸라고 그러죠. 이게 몇 년째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패거리 정치, 이 카르텔 정치, 지역과 학교 이런 거에 연고된 거. 근데도 국대가 안 바뀌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래요. 지금은 안 바뀐다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카르텔화돼서 소수가 부를 집중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 자본의 독점 그런 걸 원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이 진성규 씨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려면 한마디로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가 1,400만 정도 되는데 이 1,400만 명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안 봐요, 눈치를. 벌써 카르텔화 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안 되거나 어쨌든 민주당이 안 돼도 자기 위에 있는 우리 문재인 그 형님의 그 결탁돼 있는 진대제 펀드가 될지 사모펀드가 많죠. 큰 돈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리 하나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카르텔화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럼 자, 시행이 됐을 때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게 뭐냐면은, 금투세, 주식 매매, 펀드 포함해서 이익이 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이게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죠. 그죠? 예,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이 높아지면 한 27%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거를 먼저 했던 이제 대만의 그 사례를 보시면 대만의 주식 양도세는 2073년, 89년, 2013년 세 번 동안 계속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도입을 다 실패하고 아직도 보류가 돼 있어. 세 번 동안 계속 했다 폐지. 왜 그랬을까? 과세안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대만의 TWSE 지수는 8,000선에서 5,000선까지 급락. 대략 한 30% 이상이죠. 30% 이상이 한 달 만에 발표하고 한 달 만에 급락을 하니까 이 과정에서 셀리 쿠어 당시 재무장관 사과하고 사임했다. 그죠?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만도 하고 싶어 하는데 했다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결과. 그죠? 우선은 심리가 위축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대만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도입을
결국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하려는 이유, 우리의 이 목돈이 들어가는 이 사모펀드, 민주당의 돈줄들, 이 사모펀드가 저기 뭐야 세금을 덜 받게 해줘야 된다. 그죠? 그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진성준 저 국회의원 68년생인데 진주 출신. 그리고 현재는 뭐 은평을인가 서울 쪽에서 출마하죠. 다음에는 꼭 당선을 안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저 사람은 뭐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자신의 예, 뒷배경이 됐던 뭔가 카르텔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자꾸 되니까 예, 가뜩이나 투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대로 간다면 2025년 그러니까 바로 몇 달 안 남았어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됐다가 또 중간에 보류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주가가 개폭락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전후로 한 보름 정도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30%면은 하루 만에 우리나라 같은 멋지잖아. 하루 만에 뭐 한 15%에서 20%를 그냥 뭐 한 이틀 만에 한 20% 정도 그냥 확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저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냥 국민들보다는 뭔가 카르텔, 마피아를 뭔가 대표하는 느낌의 국회의원이 있는 한 우리나라 정치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정치를 자꾸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돈이 뭐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꽃보다는 회사들도 뭐 분리상장을 하고 뭐 그러면서 장난을 치죠. 두산이 됐든 뭐 여러 회사들이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냥 투자를 하고 뭔가 키우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맞죠. 그럼 딴 것도 기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진성준 같은 저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수염 기르고 뭐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많은 한 50대부터 뭐 한 70대까지 사기꾼들은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대체로 저기 하면 이제 종교로도 많이 가죠. 그래서 뭐 기독교 같은 경우 목사님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기독교 같은 경우 갑자기 뭐 건달 대장 뭐 두목이었는데 기독교에서 뭐 선교사나 이런 거 하는 분도 많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가죠, 불교. 불교로 가면 더 좋아요. 불교로 가면 머리만 밀고 뭐 지방에 뭐 아니면 어디 산속에 조그만 절에 들어가서 가끔 이제 부하들이 찾아와요. 조폭 두목이 머리 밀면. 그러면 찾아오면 같이 회식으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잘하는 식당이나 뭐 산속에 외진데 같은 데 가서 모자 쓰고. 그래서 불교하는 분 중에도 얘기하다 보면 건달이에요, 건달. 얘기하다 보면. 근데 스님이래요, 스님. 어디 산에 뭐 법당 하나 지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사기꾼들이 좀 나이가 있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기독교나 이런 불교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도인이 되는 모습이죠. 도인. 뭔가 자기가 해박한 걸 사기를 통해서 알거나 뭔가 그러면 이제 현세를 떠나죠. 그래서 뭐 산 근처 공기 맑은 데다가 뭐 집 하나 짓고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기르고 그 다음에 머리도 길러요. 머리도 막 백발로 막 기르죠. 그죠? 약간 산신령 분위기 드라마에서. 그러면서 이 계량한복을 입어요. 계량한복. 흰색보다는 뭐 검은색도 잘 안 입고 황토색이나 그 잿빛 뭔가 그 회색, 진한 회색인가? 그런 거 많이 입어요. 예.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나이가 뭐 한 60밖에 안 됐는데 이 흰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계량한복 입으면 많이 보면 80세까지 보죠. 이러면서 뭔가
자꾸 중국 얘기도 하고, 뭐 돈이, 무슨 냉전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뭔가 자연부터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처럼 얘기하죠, 사기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 수염 기르고 막 그렇게 나왔을 때, 왠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런 모습 보여줬을 때는, 많이 좀 그랬어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굳이 그렇게 자연이 같은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사기꾼들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저도 어떤 옛날에 한 2, 30년, 20년 넘은 얘기인데, 제가 유통업 잠깐 할 때, 누가 소개해줘서 어디 납품 때문에 전도사님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뭐 사업적인 아이템을 한번 얘기해봐라. 중간에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줘갖고, 그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 같지는 않은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고기 먹고 그런,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어디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말이 전도사님이지, 뭐 전화통화 같은 걸 하는데, 그냥 완전 건달이에요. 그냥 쌍욕을 그냥 막 박아요. 막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나는 그냥 머리만 올백으로 넘기고 아주 뺀질뺀질 하신데, 개척교회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먹고 그냥 뭐 인사하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교도 봤어요. 불교. 불교는 진짜, 우선 불교는 머리를 밀어도 이 덩치나 이런 게 엄청 좋죠. 옛날에 진짜 조폭 생활의 한 분처럼 그렇게 그런 분이 꽤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그죠? 그래서 불자시라고 그러는데 불자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어쨌든 스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몇 분 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미지를 세탁하는 거죠. 이미지 세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미지 세탁은 종교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불교, 도인, 도교, 산신령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아요. 도인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포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포모 증후군. 이게 뭐냐면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지는 현상. 이게 이제 주식에서도 이 포모 현상이 나오는데, 뭔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포모. 그래서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보유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현금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 그래서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머 증후군, 이 포머를 이겨내야 되죠. 지금 워렌 버핏도 계속 주식으로 있다가 또 어느 순간 현금에 있다가 또 많이 폭락하고 그러면 또 다시 그걸 주식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꼭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 포머 증후군. 뭔가 자신만 뒤처지거나 그러니까 주식이 없어서 막 자신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포머 증후군 이런 데서 벗어나야지만 투자자로서 좀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포머 증후군을 이기자. 포머 증후군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당장 다음에 10% 이상 제가 예상할 한15% 이상의 만약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제가 예측이 된다면 꼭 포머 증후군이 있어서 주식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깨고 일정 부분이든 전체든 현금화를 했다가 많이 빠지고 그러면 다시 자기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재료가 안 나온다면 뭐 한 3일 동안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15%, 20%가 확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밑에서 사면 더 싸죠. 이 포머 증후군을 이기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버브 반도체, 비메모리, 팹리스 회사죠. 많이 빠졌었죠. 엄청 빠졌습니다. 18,000원 정도 찍고 엄청 빠졌다가 오늘 드디어 급등을 해서 이걸 채웠죠. 고를 굉장히 늦게 채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참 좋은 주식인데요. 삼성전자가 끌고 가야 될 주식이죠. 비메모리를 할 때. 그죠? 그래도 이제 월봉상 봤을 때는, 그래도 찍을 가격을 찍고, 아직까지 이 기울기를 못 벗어났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두 달 하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주기가 다시 돌아오겠죠. 한두 달은 재미없다. 어쨌든 어버브 반도체가 바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리코 제약 있죠. 알리코 제약. 알리코 제약이 오늘 그동안 급등에 따른 이 정부의 60억 원대 이 대정부 망막병증 치료제 알리코 제약이 이 정부 과제인 망막병증 치료제 개발에 이제 채택이 됐다. 그죠? 국책 사업에. 그죠? 그래서 원천 기술 뭐 이런 거 찾을 때 신약 개발, 미래 감염 기술, 미래 의료 혁신 대형 기술 개발 등. 그죠? 어쨌든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예, 요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보죠. 일봉을 보시면은 저러한 이제 기사에 의해서 그동안 하락하던 주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기를 맞춰서 상승을 했습니다. 시세는 거의 끝난 게 아닌가 봐요. 예, 다른 재료가 나와야겠죠. 어쨌든 얘도 근데 계속 실적이 적자죠. 제약회사 치고. 그래서 저러한 거나 뭔가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게 붙으면 좀 급등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엄청 많이 빠졌죠. 거의 급락 수준까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잡아줬는데 요거 맞고 떨어진 거죠. 그죠? 아직은 조금 이런 주식은 들어가기가 뭐하죠. 옆으로 횡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단 알리코제약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저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약 바이오 위주로 또 몇 달은 또 꾸준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AI가 2차전지가 이제 무너진 지가 좀 돼서 물론 뭐 AI가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해서 뭔가 다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요. 다시 반등할 때까지는 이 제약 바이오 위주로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명심하십시오. 네, 아이윈이 계속 상승합니다. 계속 상승해요. 계속 상승합니다. 계속 상승. 그죠? 계속 양봉이 벌써 몇 개 나온 겁니까? 그죠? 계속 상승 중입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하락 전에 이 가격대는 이제 다 왔어요. 과연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그죠? 얘는 탄력적이었죠. 그죠? 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그 하락도 많이 안 했지만 그 하락을 금방 메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또 꼴이 닿을 수도 있고 그렇죠. 월봉 자체는 완전 미끄러진 듯한 차트였는데 이번 달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이윈이었습니다. 아이윈. 네, 어쨌든 지금 폭락 전의 가격으로 회기를 다 했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 제가 이제 밀고 있죠. 뭐 아이윈이나 뭐 다이나믹 디자인, 앞타모 사이언스, 뭐 바이넥스 이런 걸 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원이 빠지면서 음봉이었지만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죠? 이 급등을 위한 휴식이다. 급등을 위한 휴식이다. 휴식. 하루 이틀, 내일까지도 쉴 수 있죠. 왜 쉬어야 할까요? 5일선을 찍어야죠. 5일선이 내일은 오면 5일선 빵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장대 한번. 그죠? 지금 장대 한번 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5일선이 아직 들어왔죠. 또 빼기도 뭐하고, 가격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000원을 넘겨서 한번 찍으려고 그래요. 네. 위더스제약. 자, 앞타머 사이언스도 한번 일봉을 보시면, 그죠? 얘 역시도 5일선을 지금 똥꼬를 맞을까 했죠, 오늘. 네, 똥꼬를 맞을까 했는데, 똥꼬를 안 맞았어요. 그죠? 강력한 지지선이 여기 형성되어 있고요. 1차 상승 후에 다시 재상승을 내일이라도, 대박! 내일쯤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재료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해보시고, 앞타머 기술이
뜬다. 뜬다. 일본, 미국에서 뜬다. 우리나라도 뜬다. 한 업체가 많지 않다. 대박장이다. 대박장. 바이오는 대박장이다. 자, 바이넥스입니다. CMO 일감이 밀리고 있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바이넥스 역시도 여기서 긴 이러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한 여기쯤 여기 어디 되겠죠. 여기 어디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죠. 다시 다 올라왔어요. 한번 뚫을지 모를지 이제 변곡점 도지가 나왔는데 빠질지 올릴지 중요한 찬스입니다. 바이넥스 중요한 변곡점에 왔다. 제약바이오가 뜬다. 뜬다. 자, 동구바이오제약 다 회복됐어요. 그죠? 얘 역시도 5일선이 올라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 5일선이 똥꼬 맞으면 하고 뻥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1차 상승. 얘 같은 경우는 이제 CTC 바이오 쪽, 이제 요 이후에 할 CTC 바이오와 함께 뭐죠? 조루약을 출시했죠. 조루약. 요게 지금 많이 팔리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매출에 좀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이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이제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지금 현재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이 현재 오늘 이런 종목이 꽤 돼요. 너무 급하게 올려서 5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때까지 음봉으로 하루 음봉인데도 얘는 플러스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는 5일선 똥꼬 찌르고 똥꼬를 얘가 5일선이 이렇게 빵 찌르면 이렇게 간다. 동구바이오제약 좋다. 내용 좋다. 실적 좋다. 네, CTC 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과 함께 조루약을 같이 출시했죠. 얘 역시도 5일선이 아직까지 여기밖에 못 왔기 때문에 내일이면 5일선이 거의 다 오죠. 그죠? 5일선이 이렇게 오면 똥꼬 딱 맞고 하고 똥꼬 맞으면서 딱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자, 내일은 급등주가 바이오 중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종목들 말고도 많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봐오던 종목 위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부모증권거래 빠지지 마시고 제약바이오는 대박장이다. 대박장이다. 명심하십시오. 많이 빠져 있고요. 많이 빠져 있어서 대박장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쌈박하게 요번에 수익 내고 또 옮겨 타면 돼요. 어쨌든 아직까지 뭐 급락에 그런 건 없으니까 한번 잘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